안녕하세요. 22세 계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자재는 금인데요. 금은 원자재 중에 왕 중의 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금 가격을 변동시키는 원인들과 그리고 어떠한 금 회사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원소로서 장신구나 자산 투자 외에 치과, 전자공업, 의료진단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 금은 구리와 함께 인류가 처음 발견한 그리고 사용한 원소로 발견된 금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5000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금이 금화로 사용되면서 금은 곧 부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는데요. 금, 연간 생산된 금의 약 50%가 보석과 장신구로 사용이 되고요. 그 중에서 40%는 투자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이 산업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인도라고 합니다. 연간 800톤을 장신구 제조 소비에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 400톤은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데 약 400톤을 장신구 제조에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장신구용 금 소비량이 연간 20톤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금 가격을 지금 보시면은 2020년 12월 28일자로 현재 1882.9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 가격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조금 크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전에 가장 높았었던 최고가 1800불을 뚫고 가장 높았을 때는 약 2089불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높아진 2089불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조금 하락을 했다가 정체기를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앞으로의 세계 경제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백신에 따라서 달릴 것 같은데 금 가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 가격을 확인하시고 싶으면은 investing.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금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ZG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금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는 이유는 앞으로 단기적인 면목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1년 안에 금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과거 20년 동안 금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크게 상승을 해왔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는 말인데요. 물론 2011년도에 금이 1800불까지 하락을 했다가 약 6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016년도에는 가장 낮았을 때는 1050불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는 지속적으로 다시 큰 성장을 보이면서 1882불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 금 가격이 1년 안에 상승할 것 같다, 하락을 할 것 같다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금 가격에 변동을 주는 영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세계 경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이 증가함으로써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물건의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수요 견인, 두 번째는 비용 인상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화폐가 시중에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돈이 시중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건의 물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먼저 수요 견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상품하고 서비스된 수요가 경제 생산 능력보다 빠르게 증가할 때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수요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가 중앙은행에서 자금 공급을 빠르게 증가를 시킬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 인상인데요. 생산에 필요한 인풋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할 때 발생을 하는데 이 인풋이라는 게 급격한 임금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금 가격이 변동이 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1000원을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 현재 1000원으로 과자를 한 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00원으로는 과자도 못 먹을 수도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 500원으로 과자 하나 먹었는데 이제는 5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 화폐가 가치가 하락을 하지만 금의 경우에는 공급량이 비교적 일정하고 하락을 하는 화폐 가치에 해징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금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 현재
천 원으로 살 수 있는 상품들이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약 10년 뒤에는 이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00원으로 금에다가 금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나의 금은 지금은 1,000원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1,200원, 1,300원까지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물가에 대비를 해서 헤징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금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걸 제가 또 찾아보니까 국립경제연구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제학자 클라우드 비라고 하는 사람과 듀크 대학 그래도 미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듀크 대학교의 교수인 캠벨 하비에 따르면은 금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없다는 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한다고 해서 금이 반드시 상승을 한다는 건 아닌데요. 물론 이 두 분께서 공부를 하신 게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논문을 쓰셨겠지만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는 금 가격과 인플레이션 두 개의 연관성이 없다는 거는 뭐 그렇게 증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상승한다고 해서 금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금이 헤징용으로 화폐 가치가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이 1,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미래에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금에다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리인데요. 금리는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하는 건데요. 이자율이라고도 불립니다. 금리가 높으면은 돈을 빌린 값을 많이 지불해야 되고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린 값을 조금 지불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연 10%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만 원을 빌리면은 1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연 1%밖에 되지 않으면은 100만 원 빌리게 되면은 만 원만 지불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금 조달 비용 역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저렴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리와 금 가격에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라고 하는 곳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금값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금을 하더라도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저금을 하더라도 금리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투자 대안으로 금에다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더라도 1년에 금리가 1% 미만이라고 하면은 아주 적은 돈밖에 벌지 못하는데 그 대안으로 1억을 금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1%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금에다가 투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역시 돈을 또 빌려서 금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요. 즉 투자자가 더 높은 보장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로 자산을 옮기기 때문에 금리가 금값을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 경제인데요. 미국 일자리 보고서, 임금 데이터, 제조 데이터 및 GDP 성장과 같은 경제 데이터가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 경제에 불신이 일어나면은 금값이 상승을 하고 세계 경제에 낙관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금값이 하락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금에 대한 회사 주식 투자 대안으로 금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적신호가 오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회사의 투자성이 떨어지게 되고 회사 투자성이 떨어지면은 수익 창출이 줄어들고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하락시키고 그 대안으로 우리는 금에다가 회사 주식 투자 대안으로 금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좀 앞으로 비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금에다 투자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 임금 데이터, 제조 데이터 같은 것들이 금값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관련 ETF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것들 그리고 관리 중인 자산이 가장 높은 것들 4가지를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GLD라고 합니다.
이 GLD라고 하는 ETF가 관리 중인 자산이 무려 76조 228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ETF가 추정을 하는 대상이 런던 금고에 보관된 금괴를 이용해서 금 현물 가격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IAU라고 하는 두 번째 ETF인데요. 이 ETF의 경우에는 GLD 대비해서 절반인데 34조 1779억 원 정도가 관리 중인 자산으로서 전 세계 금고에 보관된 금괴를 이용해서 금 가격을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GLD의 경우에는 런던에만 보관된 금괴, IAU의 경우에는 전 세계 금고에 있는 금들을 추적을 해서 금 가격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DX의 경우에는 17조 7,633억인데요. 이 ETF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광회사 시가총액을 지수를 추적을 한다고 합니다. 금을 채굴을 하는 회사가 다양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영국 회사일 수도 있고 남미 회사일 수도 있는데 이 글로벌 금광회사 시가총액을 따라가는 게 GDX라고 하는 ETF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DXJ인데요. 시가총액이 이 4개 중에 가장 낮은데 6조 7,105억이라고 합니다. 이 ETF의 경우에는 소형주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금, 은, 채굴 기업의 시가총액을 따라간다는데 이 GDX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광회사,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높은 회사들을 따라가는 반면에 GDXJ의 경우에는 소형주, 주가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글로벌 금은 채굴 회사 시가총액을 따라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D, IAU 둘 다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죠. GLD는 176.44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 IAU의 경우에는 17.93불,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인데 약 10배 정도 저렴한 가격이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DXJ 이 두 개를 보면요,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GDX나 GDXJ나. 근데 GLD나 IAU 두 개는 둘 다 실제 금이 금고에 저장된 값어치만큼 이 ETF가 변동을 하는데 GLD하고 IAU가 지금 현재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많이 상승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금광 채굴 회사들 ETF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 관련 회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총 4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뉴마운트 골드코프라고 해서 NE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립일은 1921년인데요. 그린우드 빌리지라고 하는 도시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2019년에 미국의 뉴마운트하고 캐나다에 있는 골드코프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함으로써 업계 세계 최대 회사로 거듭났다고 했는데요. 이 회사는 4개 대륙에 9개 국가의 금, 구리, 은, 아연, 납 등을 채굴을 하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이 49.52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베릿골드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전에 구리 관련 생산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다가 베릿골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회사의 창립월자는 1983년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회사로 워렌 버핏이 투자한 가치주라고 합니다. 구리 사업은 잠비아의 구리 광산 및 칠레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리 광산 지분을 5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41.99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릿골드는 구리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아주 가치가 높은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한 가치주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뉴마운트 골드코프의 경우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60.50인데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약 2012년경에 주가가 65불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이 가격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한번 저지를 당하고 지금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뉴마운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전에 가장 높았었던 저지선 가격 65불을 뚫고 2012년에 가장 높았었죠. 이 가격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베릿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릿골드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금 채굴 회사인데 2016년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주가가 낮았던 회사인데요. 약 5불, 한 8불에 거래가 됐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23.27불에 거래되고 있는데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뉴마운트하고 비슷하게 2012년도에 가장 높았지만 뉴마운트에 비교해서 주가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두 회사의 펀더멘탈 비율들을 보시면요. 베릿골드
뉴마운트 이 두 회사의 PE를 보시면은 PE가 좀 더 저렴한 게 회사 내재 가치가 그러니까 주가 대비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골드가 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퀵 레이시오, 커런트 레이시오를 보면은 더 높은 회사가 자산이 더 높은 회사인데 골드가 둘 다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역시 골드가 부채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Sales past 5year, 지난 5년 동안 매출을 보면은 NEM 7.40으로 골드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좀 좋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ROA, ROI를 보면은 ROA만 보았을 때 6.7로 골드가 더 좋고요. ROE 역시 골드, ROI 역시 골드가 더 좋습니다. 그로스 마진만 보면은 NEM이 더 좋은 회사고요. 오퍼레이팅 마진이나 프로핏 마진만 보면은 오퍼레이팅 마진의 경우에는 골드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좋고 프로핏 마진 역시 골드가 더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베리골드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도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수익도 더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더 낮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지난 5년 동안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은지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왜 지난 5년간 뉴마운트 골드 코퍼레이션에 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상승을 하지는 못했는지 한 번 더 주의 깊게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포트 그리고 에그니코라고 하는 회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리포트 먼저 보면은 창립 일자가 1912년도이고요.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의 아리조나 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 및 금 매장지를 인도네시아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금보다는 구리 생산 업체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구리 생산 관련 업체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프리포트를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앞으로 혹시 구리 회사를 투자를 하신다면 프리포트를 대신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강산 이외에 석유 및 가스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크게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금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에그니코 이글 마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창립 일자가 1953년으로 토론토, 온타리오 주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캐나다, 필리핀 및 멕시코에서 8개 광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광산업계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2019년 기준으로 36년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불을 했다는 것은 회사의 신용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그만큼 주주들을 고려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에그니코가 더 높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에그니코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전에 가장 높았던 가격인 980불까지 지금 저지선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현재 하락하는 중에 있고요.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11년경으로 80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은 71.57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포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63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주가가 이전에 가장 낮았던 가격인 2016년도에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았었는데 약 5불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그래도 24불까지 크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프리포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불이 가장 높았던 주가 가격인데요. 2011년도에 60불에 거래가 되는데 앞으로 이 프리포트가 24불에서 60불까지 거래가 될지는 한번 이 회사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회사의 펀더멘탈 비율들을 보면은 PE가 프리포트는 아예 없네요. 그래서 비교는 못할 것 같고요. 퀵 레이시오, 커런트 레이시오만 보면은 더 높은 게 좋은 회사인데 FCX라고 하는 회사가 더 높으니까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만 보면은 AEM이 더 낮기 때문에 부채가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지난 5년간의 매출을 보면은 FCX는 매출이 아예 없었네요. 그 반면에 AEM은 그래도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OA부터 I까지 보시면은 ROA가 FCX 대비 AEM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ROE 역시 더 좋고 ROI 역시 더 좋은 회사입니다. 그로스 마진부터 오퍼레이팅 마진까지만 하더라도 AEM이 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수익성이 훨씬 더 프리포트보다 에그니코가 AEM이라고 하는 회사가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많이 투자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해징 목적으로 선물이나 ETF를 사는 것보다 워렌 버핏처럼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는 금 채굴 회사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정말 현명한 금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4가지 회사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떤 회사가 더 투자성이 높은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